미국 무대에 발을 들인 손흥민이 단 한 경기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스코어보드에는 단순히 기도음이라는 기록만 남았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과 현장을 지켜본 기자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생중계를 통해 그의 플레이를 본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그날의 장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편의 서사극이었고 또 다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89분에 터져나온 날카로운 슛, 이어진 패스가 만들어낸 극적인 득점,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의 마지막 드리블. 이 세 장면은 각각 독립된 하이라이트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놀라운 건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기가 끝나고 리오넬 메시조차 내가 머레스에 와서 본 장면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다라며 고백했을 정도였다. 미국 언론은 경기 다음 날 일제히 일면을 장식하며 손흥민이 말스를 다시 쓰고 있다고 보도했고, 팬들은 SNS에서 그는 이미 물스의 얼굴이다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연속 이도움과 예술적인 드리블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순한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신력, 경험,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시야가 만든 결과였다.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자. 89분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막히게 흘러가고 있었다. 많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관중석에서도 이대로 무승부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피어오르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손흥민이 공을 잡았다. 그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었다. 그 장면에서 나는 단번에 느꼈다. 지금 무언가 터진다. 손흥민의 발끝에 걸린 공은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칼날 같은 결단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경기장을 두 동강 내듯 강렬한 오른발 슛을 날렸다. 그 슛은 골대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손끝에 막혔다. 많은 사람들은 놓친 기회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달리 보였다. 그 한 발의 슛이 상대 수비와 골키퍼의 심리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였기 때문이다. 89분의 슛은 단순히 득점 실패가 아니라 이후 이어질 드라마의 서막이었다. 그 슛으로 인해 상대 수비진은 흔들렸고 경기장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다. 마치 장대한 오케스트라에서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처럼 손흥민의 슛은 곧바로 다음 장면을 위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내가 오랫동안 축구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경기의 기류를 바꾸는 한 발의 슛은 보기 힘들다. 손흥민은 그 순간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90분을 앞둔 결정적 순간, 손흥민은 다시 공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슛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게 경기장을 스캔했고 단 한순간에 별표 이곳이다. 별표라는 해답을 찾아냈다. 그의 오른발에서 흘러나온 패스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속도, 완벽한 궤적으로 팀 동료 델가도의 발끝에 도착했다. 그리고 델가도는 주저하지 않고 슈팅을 날렸다.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다. 관중석에서 쏟아진 환호는 단순히 골이 터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골의 진짜 주인공은 득점자가 아니라 손흥민의 패스였다는 것을. 많은 기자들이 경기 후 이렇게 표현했다. 그 패스는 마치 골 같았다. 단지 득점자가 마무리했을 뿐 이미 손흥민이 골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메시가 인터뷰에서 충격을 고백한 것도 바로 이 장면이었다. 내가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었지만 이런 종류의 패스를 보는 건 드물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마저 지배한다. 내가 느낀 것도 같다. 그 패스는 계산된 수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술에 가까웠다.
경기 막바지의 압박감 속에서도 손흥민은 여유롭게 붓을 들어 그림을 완성했고 그 한 스트로크가 경기의 운명을 갈라버렸다. 이 도움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팀의 운명을 구한 결정적 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 이미 승부는 기울었지만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다. 오히려 그 순간에서야 진짜 예술이 완성되었다. 상대 수비 2명이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짓는 듯한 여유로움으로 공을 발끝에 붙였다. 그리고 연속된 바디 페인팅, 절묘한 스텝오버, 순간적인 가속으로 수비 둘을 동시에 따돌렸다. 경기장은 또 한 번 술렁였다.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중계 카메라는 그의 발끝만을 따라갔다. 그 장면은 더 이상 축구라기보다 예술 공연에 가까웠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피날레처럼 그의 드리블은 모든 긴장과 감정을 폭발시키며 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그 드리블의 끝에서 슈팅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관중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마지막 드리블은 단순히 공격이 아니라 경기의 예술적 완결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본 수많은 경기 중에서도 이렇게 관중을 전율시키는 드리블은 드물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동작이 아니라 팬들을 위한 선물 같았다. 손흥민은 그 순간 스스로를 예술가로 만들었고 브레스 무대를 캔버스로 바꿔버렸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내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90분 내내 이어진 손흥민의 움직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온 그의 패스와 드리블은 단순한 플레이를 넘어 한편의 드라마였다. 나는 오랫동안 축구를 보아왔지만 브레스 무대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선수를 보는 건 흔치 않았다. 특히 데뷔전과 다름없는 무대에서 손흥민은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단 한 경기로 증명해냈다. 나는 이번 경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한국의 스타나 아시아의 에이스로만 불릴 선수가 아니다. 그는 이제 미국 무대, 더 나아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절대적인 레퍼런스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날 기록된 단 한 개의 도움과 마지막 순간의 드리블은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팀의 운명을 바꾸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였다. 또한 나는 경기 내내 느꼈다. 손흥민은 이제 메레스에서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리더, 팬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라는 것을. 델가도가 그의 패스를 받아 넣은 뒤 눈빛이 달라졌고 초니에르가 쐐기골을 넣은 순간 달려와 포옹하던 장면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하지 않는다. 그는 축구를 통해 동료의 마음을 움직이고 팬들의 영혼을 흔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그가 결코 스스로의 플레이를 과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뒤에도 마지막 드리블로 관중을 열광시킨 뒤에도 손흥민은 언제나 동료를 먼저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슈퍼스타이면서도 동시에 팀플레이어였고 그 균형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선수의 조건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했다.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메레스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단순히 승리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목격했다. 그의 한 번의 패스, 한 번의 드리블은 메레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동시에 팬들의 눈높이마저 바꾸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를 설계하는 존재로 올라섰다. 그날 밤 질레트 스타디움의 환호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메레스는 손흥민의 리그다.